미국의 첨단 무기가 적들의 영혼을 산산조각을 낼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마스터 안보보좌관도 원하지는 않지만은 군사 옵션이 있다는 거고, 미국 곳곳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매티스 국방부 장관까지도 군사 옵션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필요하다면 CNN이 보도를 했는데,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빌어서 보도를 했는데, 휴전선 북쪽에 배치된 수천 문의 대포를 파괴할 수단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즉 여기에는 F-35, B-2, F-22 등을 동원을 해서 미국이 북한의 모든 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공습과 순항미사일 공격에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릴 수 있다. 그 사이 북한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게 되면 민간인 사상자가 막대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지상전이 발생하면 중국 간의 관계 때문에 미국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거고, 이런 경우에는 한국이 같이 협조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 국장을 했던 울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매우 비이성적인 협상 전략을 쓸 건데, 이것이 김정은의 비이성적인 협상 전략과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의 수중 드론 하나를 납포를 했어요. 그때 당선자이던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그거 필요 없다, 중국 너네들 가져. 이러니까 중국이 5일 만에 돌려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중국의 행동이 불법이다, 규탄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미국하고의 통화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조율을 먼저 요청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통화 하나 하려면 통화하기 전에 하고 나서 조율해야 되고, 일본 총리하고 통화하면 지금이 북한 지원할 때입니까? 소리 듣고, 미국 국무부의 북한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한국에 물어봐라 하고,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조선일보에 나왔는데요. 미국의 컨설팅 회사 부저 앨런 해밀턴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대거 한국에 투입할 요원에 대한 채용에 급히 나섰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이 회사는 미국의 그림자 정보기관이라고 꼽히던 날인데, 방첩과 휴민트, 통신, 감청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주한 미군인 기지가 있는 한국 도시에서 일할 전문가 채용 공고를 25개나 냈고, 또 유사한 방산업체 노스럽 그루만도 지금 국방부와 계약을 하면서 주한 미군과 일할 요원을 뽑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고 미국의 정보 방첩부에서 일했던 전직 요원들을 다시 재채용한다고 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모종의 한국에서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데요. 그 작전은 군사적 어떤 이 직접적인 이 충돌보다 군사적 행동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금 도발이 지속될 경우에 실제로 미국 비행기가 북한 위로 날아다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동해에서 서해로 미사일을 쏘고 하면서 미국도 전쟁 직전까지 북한을 한번 몰아가 보려고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만으로 절대로 북한을 멈추게 하지 못하니까 미국도 군사적인 압박으로 니네가 쏘면
우리도 너네를 동해서 서로 미사일을 넘겨서 쏘겠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한국의 정보기관을 믿을 수 없으니까 미국이 그 당사자 나라인 한국에서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지원 요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유엔을 방문을 하는데 무슨 소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베를린 구상은 살아있다. 유엔 연설에서 대화라는 말을 몇 번 쓸지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유엔에 가서 이 트럼프에 이어 기조 연설을 하면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이끌어갈 구상을 또 발표한다. 그리고 평화의 평창 올림픽도 홍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늘 이 평화적 대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이 유엔 연설을 위해서 방미를 하는데 문 대통령의 이런 연설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현실 파악을 못하지 않는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형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엔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다시 강조하고 유엔 정신이야말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이 그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전쟁을 막고 평화로 가는 대화를 강조할 걸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즉 베를린 구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유엔에 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도 샌다는데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꼬락서니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와중에 쿠웨이트는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문 대통령 정신 못 차리는 거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는데 4억 불 이상이 들었는데 올해 들었으면요. 저런 나라에 어린이하고 임산부를 위한다고 800만 달러를 지원을 해줍니다.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는 북한 정부가 책임져야 될 몫이고 정부가 그걸 다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안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정부는 있는 돈을 전부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는 쪽으로 한마디로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 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핵과 미사일에 의해서 협박받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한다. 이거 국민한테 허락받지 않고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인도적 지원요? 인도적 지원 좋아하면 북한 주민들 중에 2,400만 명은 굶주릴 건데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것이 인도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요,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어정어정하다가 결국 한국 정부의 대화를 강조하는 그 말들, G20 가서 20개국 정상 앞에 이야기하고 유엔에 가서 전 세계 유엔 가입 국가들 앞에 가서도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한국이 전쟁을 반대하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데 미국이 군사적 옵션이나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해서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지요. 그렇다 하면 미국 입장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좀 제재나 압박하고 나면 한국이 대화 주장하고 지원해주면서 김을 빼고 물밑에 구멍을 파서 김을 빼고 전쟁 반대한다 이렇게 말해서 김을 빼니까 아 그러면 좋다. 너네들 좋아하는 대화로 끝낼게 해서 북한을 불러다가 직접 대화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해주고 이 사태를 끝내게 될 때
그때는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요,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 보위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요.